남편 박민준의 회사 넥스트원테크의 연말 송년회 갈라에서 내 이름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가련한 꽃뱀쩌리, 민준의 동료들. 특히 비웃는 표정의 여성 상사인 최유진 이사는 폭소를 터뜨렸다. 그들은 여전히 민준에게 들러붙어 비웃음을 흘렸다. 자리를 떠나며 나는 최 이사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저라면 당장 주가부터 확인해 보겠어요. 그래서 서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민준의 회사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물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준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아, 서연이요? 집에서 컨설팅 일 같은 거 끄적거리면서 놀아요. 뭐 심각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진짜 중요한 사업 결정을 하는 동안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거죠. 그의 말은 우아한 한정식 집의 룸 한가운데에 수류탄처럼 떨어졌다. 6개월 전 내가 끄적거리며 놀았던 일은 한 제조업체의 회계 부정을 폭로하여 연기금의 200억 원 손실을 막아주었다. 내가 작성한 보고서는 3대 주요 경제지에 인용되었다. 하지만 내 남편에 따르면 나는 그저 심심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투자자들과 기술기업 임원들로 가득 찬 식탁을 향해 정중하게 미소 지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 벤처 캐피털리스트 옆에 앉아있던 한 제약회사 대표는 내가 그녀의 회사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던 것도 모른 채 마치 취미생활하는 아내를 관리하는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듯 동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소한 프로젝트를 할 시간이 있으시다니 좋으시겠어요? 그녀는 내의가 시릴 정도로 상냥하지만 사람을 깔보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나는 지난 3년간 내 소소한 프로젝트가 그녀의 회사 전체 준법감시팀보다 더 많은 기업 부정을 폭로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대신 나는 와인잔을 들며 대체 남편이 언제부터 나를 아마추어로 보기 시작했는지 궁금해했다. 그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9년 전, 우리는 마지막 학기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만났다. 거대한 꿈과 그보다 더 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앞둔 2명의 가난한 대학생이었다. 내가 기업 재무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옆자리에서 민준이 계속 볼펜을 딸깍거리는 소리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지금 그쪽이 두드리는 리듬이 요즘 유행하는 그 짜증. 나는 케이팝 후크송 도입부랑 똑같은 거 알아요? 그가 교과서 위에서 유난히 화려한 퍼커션 솔로를 연주할 때 내가 속삭였다. 그는 심장이 멎을 듯한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요. 전 상상 속 배경음악이라도 있어야 집중이 잘 돼서요. 저는 박민준입니다. 김서연이에요. 전 완벽한 침묵 속에서 집중이 잘 되는데 우리 문제가 있겠네요. 아니면 완벽한 파트너십일 수도 있죠. 그가 의자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했다. 당신은 조용한 집중을 맡고 저는 창의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죠. 그 대화는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우리는 둘 다 컵라면으로 연명하고 각자의 회사를 차리는 꿈을 꾸며 평범함이야말로 유일한 실패라고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주는 기업이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싶어 했고 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숨겨진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었다. 거래하죠. 그날 밤 텅 빈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으며 내가 말했다. 졸업 후에 무슨 일이 있든 서로를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거예요. 경쟁도 질투도 없이 오직 순수한 파트너십만. 평생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요. 그는 장난스럽게 격식을 차리며 내 손을 잡고 악수하며 동의했다. 우리는 졸업 후 초년 시절 동안 그 약속을 완벽하게 지켰다. 민준이 작은 IT 스타트업에서 첫 면접 기회를 얻었을 때 우리는 편의점에서 산 5,000원짜리 스파클링 와인으로 축하했고 밤새도록 모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했다. 나는 그가 회사의 기술 스택과 경쟁 구도를 그 회사 직원들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조사를 도왔다. 당신은 그들의 전체 접근 방식을 혁신할 거야. 우리 집의 작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그에게 내가 말했다. 당신을 고용하지 않으면 그들이 미친 거지. 그리고 당신이 첫 번째 주요 컨설팅 고객을 따내면 우린 플라스틱 병에 담기지 않은 샴페인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그가 약속했다. 내 컨설팅 사업은 사무실 공간을 구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 집 식탁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 분석을 전문으로 하며 대형 회사들이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위험 신호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일은 세심한 주의력과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 자료를 분석하고 임원 보수를 회사 실적과 비교하며 문제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재무 모델을 구축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요구했다. 민주는 우리 아파트가 서류로 뒤덮인 연구센터로 변하거나
밤늦게까지 내 프린터가 웅웅거리는 소리에 대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자정에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로 가득 찬 내 스프레드시트 너머로 어깨를 주무르며 물었다. 오늘 기업 범죄자 좀 잡았어? 사실 그런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유난히 생산적이었던 날 내가 말했다. 이 제약회사가 분기 실적을 더 좋아 보이게 하려고 연구개발비를 다른 부서 간에 옮기고 있어.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실패한 신약 임상시험으로 실제 얼마를 잃고 있는지 모를 거야. 그거 사기 같은데. 기술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명백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진실이 밝혀지면 사람들은 심각한 돈을 잃게 될 거야. 그 제약회사에 대한 내 보고서는 6개월 후 주가가 폭락했을 때 내 고객들의 40억 원 이상을 지켜주었다. 경제지 기자들은 내 분석을 인용했고 갑자기 내 전화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매수를 추천할 때 재앙을 예측한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로 쉴 새 없이 울렸다. 그 시절 민주는 내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파티에서 그는 나를 우리 집 식탁에서 부패한 기업들을 무너뜨리는 여자라고 소개했고 그의 자부심은 완전히 진심이었다. 우리는 둘 다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고 우리의 공동 미래에 동등하게 기여하고 있었다. 그의 경력 역시 여러 IT 회사를 거치며 빠르게 발전했다. 그는 주니어 분석가로 시작해 제품 관리자로 옮겨갔고 그 후 책임과 연봉이 인상되는 직책을 확보했다. 나는 그가 이사회에서 자신감을 키우고 결국 넥스트온테크의 주목을 끌게 될 정치적 복잡성을 마스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 전략기획실장 자리 제안받았어. 어느 날 저녁 그가 흥분으로 거의 떨면서 발표했다. 엄청난 승진인데 특히 크로스 플랫폼 통합 분야에서 내 배경을 가진 사람을 원했대. 정말 대단하다. 언제부터 시작하는데? 3주 후.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우리 판교로 이사해야 해. 당신 고객 기반을 완전히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거 알지만 이 기회는 우리에게 모든 걸 바꿔줄 수 있어. 나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물론이지. 이사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노력해온 거잖아. 이사는 내 기존 고객 관계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나는 우리의 파트너십을 완전히 믿었다. 나는 고객들을 경쟁자에게 소개하고 사무실 임대 계약을 해지했으며 잠재적인 기회를 찾기 위해 몇 주 동안 판교의 투자 커뮤니티를 조사했다. 재정적 비용은 상당했지만 민준이 새로운 역할에서 탁월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잃어버린 모든 돈의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직업적 성공이 우리 사이의 근본적인 역학을 어떻게 점차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모든 결정에 대해 내 의견을 묻던 남자는 독립적으로 선택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전략적 계획과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내가 재무 전문성에 기반한 관점을 제시하면 그는 정중하게 미소 짓고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이 레벨에서는 복잡성이 달라. 투자 관점에서 위험해 보이는 사업 전략에 내가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그의 단골 답변이 되었다. 당신의 부티크 컨설팅 작업과는 비교할 수 없어. 그 변화는 우리의 5주년 결혼 기념일 무렵 최유진 이사가 그의 직속 상사가 되면서 극적으로 가속화되었다. 갑자기 모든 대화에는 최 이사의 혁신적인 방법론, 그녀의 광범위한 업계 인맥, 기업 전략에 대한 그녀의 선구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다. 그녀는 정말 천재적이야. 민주는 최 이사가 발표한 프레젠테이션을 설명하며 말했다. 그녀는 전체 해결 공간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해. 나는 지지하려고 노력하며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단한 멘토인 것 같네. 당신 경력 발전에 그렇게 많이 기여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최 이사님은 스케줄이 엄청 빡빡해. 그가 재빨리 말했다. 고위급 임원회의, 업계 콘퍼런스, 전략 기획 세션 같은 것들로. 사교 모임에 올 시간은 아마 없을 거야. 한 번도 만난 적 없었지만 최 이사가 우리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커졌다. 민주는 내 전문 지식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고 내 일을 그의 포괄적인 기업 책임에 비해 특화된 것으로 치부했다. 투자자들의 수십억을 구한 컨설턴트는 갑자기 실제 비즈니스 전략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시야가 좁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우리 파트너십의 궁극적인 시험은 민준이 광범위한 해외 출장을 요구하는 주요 승진 제안을 받았을 때 찾아왔다. 그 기회는 넥스트온테크의 글로벌 확장을 이끄는 것으로 우리의 이전 합산 소득을 초과하는 보상 패키지와 함께였다. 이게 우리의 순간이야. 그가 제안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다. 우리가 결혼 생활 내내 노력해온 모든 것. 내 컨설팅 사업은 어떡하고?
나 여기서 겨우 고객 기반을 다시 구축했는데. 일시적으로 규모를 줄일 수 있잖아. 내가 이 새로운 역할에 자리 잡을 때까지만.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 안정을 갖게 될 거야.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내 경력을 끄적거리며 노는 것으로 격하하고 낯선 사람들이 동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들으며 나는 마침내 우리 파트너십이 실제로 어떤 것이 되었는지 깨달았다. 그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이미 더 흥미로운 사람에게로 관심을 돌리고 있었고 민준만큼이나 효과적으로 나를 무시했다. 나는 화장실에 간다고 양해를 구하고 거울 속 내 모습을 쳐다보며 한때 부정투자로부터 연기금을 구했던 야심찬 여성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수년간의 타협과 깎아내려진 기대 속에 묻혀 있었다. 저녁 식사 테이블로 돌아오면서 나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민준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작게 노는 것은 이제 끝이었다.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기반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지을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나 자신을 재건할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 굴욕적인 저녁 식사 파티 3일 후 민준이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에너지로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최 이사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셔. 그가 한 손으로 넥타이를 풀며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발표했다. 다음 주 금요일에 회사 연말 파티가 있는데 당신이 참석할 건지 특별히 물어보셨어. 내 커피잔이 입술로 향하다가 중간에 멈췄다. 몇 달 동안 최유진 이사의 뛰어난 전략과 혁신적인 리더십에 대해 들은 후 그녀가 갑자기 컨설팅 일로 노는 아내를 만나고 싶어 한다니 나에 대해 물어봤다고? 그 남자의 뒤에 있는 여자를 만날 때가 됐다고 하셨대. 민주는 눈가의 긴장감을 완전히 감추지 못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최 이사님은 팀원들의 가족을 알아가는 것을 믿으셔 그게 더 나은 직장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신대. 파티는 신라 호텔에서 열렸고 나는 옷을 고르는데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전문적이면서도 다가가기 쉬운 균형을 맞춘 네이비 드레스를 선택했고 민준이 기념일에 선물해준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다. 거울을 보니 남편의 중요한 상사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준비가 된 여자가 보였다. 우리가 우아한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최 이사가 우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마치 그곳의 주인인 양방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듯 다가왔는데 그녀의 지위를 생각하면 사실상 그랬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그녀는 내 한 달 컨설팅 수입보다 비쌀 법한 완벽하게 재단된 블랙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악수는 단호했고 미소는 밝았으며 눈은 인사를 건네는 3초 동안 내 외모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계산했다. 서연 씨, 드디어 뵙네요. 민준 씨가 항상 당신 얘기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동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 그가 여기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우리는 그를 정말 아낀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도 여기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신다고요? 아기자기하고 좋네요. 스케줄을 그렇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니 정말 멋져요. 아기자기하다는 단어는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내 전체 경력을 한 음절로 축소시켰다. 저는 주식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재무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는 상냥한 톤을 유지하며 말했다. 흥미롭네요. 민준 씨가 작은 투자자들의 소소한 포트폴리오를 도와준다고 하던데 정말 다정하시네요. 최 이사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 뒤에서 무언가 포식자 같은 것이 번뜩였다. 민준 씨는 자신의 경력에 그렇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운이 좋아요. 모든 여성이 그렇게 유연할 수는 없죠. 대화는 5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나는 마치 전문가에게 해부당한 기분으로 자리를 떴다. 최 이사는 내 사업을 취미로, 내 전문성을 도움으로, 내 직업적 정체성을 민준의 경력을 위한 편의로 축소시켰다. 그러면서도 완전히 지지적이고 친근해 보였다. 인상적인 분이네. 나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준의 반응을 떠보며 말했다. 그렇지? 최 이사님은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으셔. 내 경력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되셨어. 2주 후 첫 번째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연 씨, 연말 잘 보내세요. 민준 씨가 여기서 모든 흥미로운 개발을 처리하는 동안 프로젝트로 바쁘게 지내시길 바라요. 이렇게 헌신적인 팀원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최유진 드림. 나는 그 메시지를 1분 동안 빤히 쳐다보았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하게 상냥했다. 그 이면에는 민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 일을 단순한 프로젝트로 위치시키고 있었다. 내가 민준에게 보여주자 그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연락 주시다니 친절하시네.
최 이사님은 가족들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아주 사려 깊으셔. 메시지는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계속되었다. 밸런타인데이에는 민준 씨와 즐거운 기념일 보내시길 바라요. 그가 우리의 새로운 계획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의 탁월함에 대한 헌신을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부활절에는 이 특별한 시간에 두 분을 생각하며 민준 씨가 당신이 그의 경력 성장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언급하더군요. 그를 현실에 발붙이게 해줄 사람이 있다니 정말 멋져요. 당신은 정말 실용적이시군요. 각 메시지는 종이에 베인 상처 같았다. 작고 정밀하며 눈에 띌 만큼만 아프게. 하지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친 것처럼 보이지 않게 설계되었다. 최 이사는 칭찬 속의 모욕을, 관심 속의 폄하를 포장하는 교묘한 칭찬의 기술을 완성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특히 기가 죽었던 부활절 메시지 이후에 내가 민준에게 물었다. 최 이사님은 그냥 친절하게 구는 거야. 모든 배우자들을 소통에 포함시키셔. 당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업 행동을 분석하는 수년간의 경험은 나에게 패턴을 인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최 이사의 패턴은 수정처럼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마음속에서 나를 파트너에서 부속물로 체계적으로 재배치하고 있었다. 민준의 행동 변화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시장 동향에서부터 생활 방식 선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최 이사의 의견을 가지고 집에 오기 시작했다. 우리가 부엌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때 그는 최 이사님은 화강암 상판이 구식이라고 생각해. 그분은 석영을 선호하셔 라고 말했다. 내가 이탈리아로 휴가를 가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최 이사님은 국내 시장을 탐험하는 것에 비해 유럽 여행은 과대평가되었다고 말씀하셔 라고 응수했다. 가장 화나는 부분은 그가 최 이사의 조언을 마치 어떤 더 높은 권위에서 나온 것처럼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최 이사님의 통찰력은 정말 눈을 뜨게 해. 그가 말할 때 그녀의 조언이 그를 우리 실제 삶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기술 부문의 분기 보고서에서 발견한 우려스러운 추세에 대해 논의하려고 했다. 업계 전반의 부채 대 자기자본 비율이 걱정되기 시작했어. 내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다. 지난 시장 조정 전에 봤던 패턴을 생각나게 하는 과도한 레버리지의 징후가 있어. 민주는 휴대폰에서 거의 눈을 떼지 않았다. 최 이사님은 현재 시장 펀더멘털이 보이는 것보다 강하다고 생각해. 전통적인 지표에 너무 집중하는 사람들은 더 큰 혁신의 그림을 놓친다고 하셨어. 최 이사님은 재무 분석가가 아니야, 민준아. 이건 사실 내 전문 분야라고. 최 이사님은 와튼 MBA 출신에 15년의 기업 전략 경험이 있어. 그분은 시장 역학을 이해하셔. 그 묵살은 완전했다. 내 10년간의 성공적인 컨설팅, 투자자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한 실적, 주식 분석에 대한 내 전문 지식, 이 모든 것이 최 이사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지식에 비해 무관한 것이 되어버렸다. 최 이사의 천재성은 민준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섰다. 그녀는 그의 전문적인 세계에서 나를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배제시켰다. 회사 행사는 그녀가 내가 고객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아는 날짜로 예정되었다. 그녀는 배우자 선택적 참석 모임에 초대장을 보낸 다음 나중에 내가 참석하지 못해 얼마나 실망했는지 언급했다. 다른 임원 아내들은 우리 회사 문화에 정말 많이 참여해요. 그녀가 자주 하는 전화 통화 중 하나에서 민준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저녁을 준비하던 부엌에서 선명하게 들렸다. 진 부장님 아내는 모든 행사에 직접 만든 쿠키를 가져오고 로드리게스 상무님 아내는 그 멋진 자선 모금을 조직했어요. 가족들이 참여할 때 정말 차이가 나요. 메시지는 분명했다. 나는 민준의 회사 행사보다 내 일을 우선시함으로써 기업 아내로서 실패하고 있었다. 최 이사는 배우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팀빌딩 활동을 계획한 다음 민준이 집에 와서 모두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했다. 최 이사님이 리더십 팀을 위해 이 멋진 방탈출 챌린지를 조직했어. 그가 말했다. 그녀는 동료애를 쌓는데 정말 창의적이야. 한편 다른 회사들이 배우자 포함 행사를 주최할 때 최 이사는 민준이 그것들을 건너뛰어야 할 이유를 찾아냈다. 그날 밤 최 이사님이 분기 예측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셨어. 그의 단골 변명이 되었다. 천천히 하지만 체계적으로 나는 민준의 직업 생활에서 지워지고 있었고 야심찬 기업인들의 무리를 따라잡지 못하는 집에 머무는 아내의 역할로 전락했다. 나의 한계점은 우연히 엿들은 전화 통화 중에 찾아왔다. 민준은 문이 살짝 열린 서재에 있었고 최 이사의 목소리가 집안 전체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당신은 잠재력이 아주 많아요, 박민준 씨.
나는 당신이 다음 2년 안에 고위 리더십으로 올라가는 것을 봐요. 하지만 당신은 그 수준의 야망을 이해하는 사람들, 당신의 추진력과 비전에 필적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워야 해요. 서연이는 제 경력을 아주 지지해줘요. 민준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물론이죠. 그녀 나름의 방식으로는. 하지만 지원과 진정한 파트너십은 다른 문제죠.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격상시키고 당신의 가정에 도전하며 당신을 탁월함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 당신과 같은 수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는 우리 집 복도에 얼어붙은 채 서서 최 이사가 체계적으로 내 결혼 생활을 해체하면서 자신을 민준의 직업적, 개인적 필요에 대한 해결책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을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상호작용, 모든 발언, 모든 미묘한 조작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패턴 인식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마침내 최 이사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단지 민준과의 내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업 인수에 적용했던 것과 동일한 전략적 사고를 사용하여 내 결혼 생활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수행하고 있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민준이 그것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었고, 그녀의 계산된 조작을 멘토십과 전문성 개발로 해석했다. 한때 내 분석적 정신을 소중히 여겼던 남자는 가장 중요한 분석을 보지 못했다. 최유진 이사는 체계적으로 우리를 파괴하고 있었다. 3월의 어느 화요일 저녁, 최 이사의 조작으로 가득 찬 노트가 내 책상 서랍에 숨겨져 있을 때, 민준이 대학 시절 이후로 보지 못했던 에너지로 우리 집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제일 좋은 드레스 챙겨. 그가 소파에 서류 가방을 이례적으로 부주의하게 던지며 선언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넥스트온 테크 연례 갈라에 가는 거야. 나는 잠재 고객을 위한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던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다. 어디에 간다고? 회사 갈라. 올해는 최 이사님이 특별히 당신이 오라고 주장하셨어. 이제 당신이 완전한 넥스트온 문화를 경험할 때라고 하셨어. 민주는 넥타이를 풀며 거의 빛나고 있었다. 이거 엄청난 거야, 서연아. 갈라는 주요 승진을 발표하고 진짜 네트워킹이 일어나는 곳이야. 최 이사님이 뭔가 큰일이 오지 않는 한 당신이 참석하라고 제안했을 리가 없어. 주장했다는 그 단어는 내 핏줄에 얼음물을 흘려보냈다. 몇 달간의 전략적 배제 끝에 최 이사가 갑자기 나를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교 행사에 원하다니. 내 분석적인 마음은 즉시 가능성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좋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녀가 주장했다고. 내가 조심스럽게 반복했다. 오늘 임원회의 후에 나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 민준 씨, 이제 서연 씨가 갈라에 함께할 때예요. 올해는 두 분 모두에게 특히 기억에 남을 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는 이제 우리 옷장을 뒤지고 있었고 이례적인 열정으로 옷걸이들을 밀쳐내고 있었다. 그 짙은 녹색 드레스 어디 있어? 2년 전 우리 기념일 저녁 식사 때 입었던 거. 나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민주는 몇 달 동안 내 옷차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는 2년 전의 특정 드레스를 기억하고 있었다. 겨울 코트 뒤에 있어. 완벽해. 그 드레스 입었을 때 정말 멋졌어. 최 이사님이 당신이 우아한 옷을 입은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셨어. 갈라까지의 일주일은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민주는 갑자기 최 이사의 영향력이 모든 것을 오염시키기 전에 존재했던 우리 모습을 되찾으려는 듯 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세심해졌다. 그는 묻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진심 어린 관심으로 내 컨설팅 일에 대해 물었으며 심지어 우리 거실에서 춤 연습을 하자고 제안했다. 토요일 밤에 모든 것이 완벽했으면 좋겠어. 그가 우리 커피 테이블 주위에서 어색하게 나를 돌리며 말했다. 이게 우리 미래 전체를 바꿀 순간이 될 수 있어. 모든 본능이 경고를 외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을 품었다. 어쩌면 최 이사가 나를 배제하는 것이 비생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나와 싸우는 것보다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결정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화해의 제스처, 내가 그녀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민준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녀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나는 몇 달 만에 처음 느끼는 열정으로 준비에 몰두했다. 시내의 비싼 미용실에서 평소 식료품비보다 더 비싼 매니큐어를 받았다.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내 머리를 우아한 업스타일로 연출해주어 세련되고 자신감 있게 느껴졌다. 나는 넥스트온의 최근 인수 및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암기하며 현재 기술 산업 동향을 조사하는 데 몇 시간을 보냈다. 블록체인 통합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예비 시장 분석이 꽤 유망하다고 읽었습니다. 나는 우리 집 화장실 거울 앞에서 연습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전문적인 정체성으로 다시 발을 내딛는 기분이었다. 한때 이사회에서 존경을 받던 여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단지 몇 달 동안 무시당하고 폄하당한 채 묻혀 있었을 뿐이다. 나는 민준의 동료들에게 내가 단지 지지적인 배우자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가치 있는 통찰력과 전문적인 신뢰도를 가진 지적인 파트너였다. 신라호텔은 민준이 설명했던 모든 것을 충족시켰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대리석 바닥에 황금빛을 던졌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서버들이 우아하게 차려입은 임원들과 그들의 배우자들 사이로 샴페인 잔을 나르고 있었다. 내 녹색 드레스와 세심하게 스타일링된 머리를 하고 로비를 걸을 때 나는 자신감 있고 준비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메인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바뀌었다. 내 등에 얹힌 민준의 손은 지지적이기보다는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마치 그가 아내를 자연스럽게 에스코트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연기하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즉시 방 건너편의 최 이사를 찾았고, 나는 그의 자세가 편안함에서 경계심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저기 계시네. 그가 중얼거렸고, 나는 그가 정보를 주기 위함인지 기대를 나타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최 이사는 여왕이 조정을 여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은색 드레스는 계산된 모든 걸음마다 샹들리의 빛을 반사했다. 그녀의 미소는 연극처럼 밝았고 방 건너편에서도 보였다. 서연 씨, 정말 오셨네요. 정말에 대한 강조는 미묘했지만 분명했고, 놀랍고 기쁘게 들리면서도 내 참석이 어쩐지 예상 바뀌거나 불확실했다는 것을 암시하도록 설계되었다. 함께하자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목소리를 유쾌하고 전문적으로 유지하며 대답했다. 글쎄요. 민준 씨는 이런 특별한 저녁에 그의 동반인을 데려올 자격이 있죠. 동반인이라는 표현은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전달되어 민준의 동료들로 가득 찬 방 앞에서 나를 아내와 파트너에서 액세서리로 격화시켰다. 나는 민준의 손이 내 등에서 살짝 조여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최 이사의 표현을 바로잡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가 테이블로 안내해 드릴게요. 최 이사는 목소리를 충분히 높여 근처의 임원들이 모든 단어를 들을 수 있도록 하며 계속했다. 분명 당신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눌 멋진 분들과 함께 앉도록 제가 조치해뒀어요. 그녀는 호스티스처럼 우리를 연회장을 통해 안내하며 손님들을 지정된 자리에 앉혔다. 다른 커플들은 자리를 찾고 이름표를 확인하며 분명히 화려한 기업 축하의 밤이 될 것에 대비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여기에요. 최 이사가 방 중앙 근처에 우아하게 차려진 원형 테이블을 가리키며 알렸다. 민준 씨, 당신은 바로 여기. 내 옆 헤드 테이블에 앉으세요. 당연히. 내 위장이 뚝 떨어졌다. 우리 같이 앉는 거 아니었어요? 어머, 민준 씨가 설명 안 했나요? 임원들은 리더십 테이블에 앉아요. 배우자들은 그들만의 좌석 배치가 있고요. 최 이사의 톤은 사과하는 듯 했지만 단호했고, 마치 이것이 또 다른 전략적 분리가 아니라 표준 절차인 것처럼 말했다. 나는 민준을 쳐다보며 그가 반대하거나 적어도 이 배치에 놀란 것처럼 보이기를 기대했다. 대신 그는 이미 헤드 테이블로 이동하고 있었고, 그의 관심은 저녁의 일정에 대한 최 이사의 설명에 집중되어 있었다. 당신 이름표는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최 이사가 연극적인 염려를 하며 우아한 테이블 세팅을 훑어보며 말했다. 나는 각 좌석에 놓인 작은 크림색 카드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읽었다. 마케팅 코디네이터 김진아, 지역 영업 관리자 이대호, 수석 비서 박선영, 그리고 마침내 내 것을 찾았다. 그 카드는 다른 모든 것과 동일했다. 짙은 파란색 잉크로 우아한 캘리그래피가 쓰인 크림색 카드. 하지만 내 이름 대신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가련한 꽃뱀절이. 그 글자들은 물리적인 타격의 힘으로 나를 쳤다. 나는 카드를 빤히 쳐다보며 환각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읽었다. 전문적인 표현은 어쩐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것은 분노에 찬 즉흥적인 모욕이 아니었다. 이것은 저녁 행사의 다른 준비와 마찬가지로 세부 사항에 대한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설계되고 실행된, 신중하게 계획된 굴욕이었다. 웃음소리는 잔물결처럼 시작되어 파도처럼 커졌다. 테이블의 다른 사람들은 카드를 보았고 그들의 반응은 충격적인 탄식에서부터 제대로 숨기지 못하는 즐거움까지 다양했다. 누군가가 세상에 저 여자 이름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봤어?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직도 저 남자한테 들러붙어 있네. 한 여자의 목소리가 내 뒤에서 들렸고 더 많은 웃음이 이어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러 오면서 소리는 더 커졌다.
순식간에 연회장의 절반이 나를 쳐다보거나 나를 웃음거리로 만든 우아한 캘리그래피를 보며 적극적으로 웃고 있었다. 나는 분노, 격분, 또는 최소한 그가 나만큼 이 잔인함에 충격받았다는 어떤 신호를 기대하며 민준에게 돌아섰다. 대신 나는 그가 마치 우주의 신비를 담고 있는 것처럼 물잔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조심스럽게 중립적이었고 그의 어깨는 내가 깨달은 바 놀라움이 아니라 그가 다가올 것을 알고 있었던 일의 한가운데에 휘말린 것에 대한 불편함으로 긴장되어 있었다. 민준아, 나는 조용히 말하며 그에게 나를 변호할 마지막 기회, 내가 결혼했던 남자가 그의 얼굴을 한 낯선 사람 안에 아직 어딘가에 있다는 어떤 신호를 보여줄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그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웃음소리와 속삭이는 말들을 가로질러 뻗어나갔고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이것이 단지 최 이사의 공개적인 파괴의 걸작이 아니라는 것을 수정처럼 명확하게 이해했다. 민주는 내 굴욕에 기꺼이 참여한 참가자였다. 침묵은 충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모였다. 내가 모든 경력의 도전을 통해 지지했던 남자, 내 전문적인 야망을 희생했던 파트너, 내가 9년 동안 사랑하고 신뢰했던 남편은 내가 경험했던 가장 잔인한 공개적인 굴욕에 맞서 나를 변호할 용기를 찾지 못했다. 나는 내 주변의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일부는 웃고 일부는 불편해하고 모두가 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파괴를 목격하고 있었다. 몇 주간의 준비, 내가 품었던 희망, 내가 조심스럽게 재건했던 자신감, 이 모든 것이 먼지로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내가 그 이름표를 들고 서 있을 때 내 안에 다른 무언가가 결정화되었다. 그들이 비웃던 여자, 그 가련한 꽃뱀쩌리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최유진 이사는 방금 그녀의 신중하게 계산된 경력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최 이사의 기발한 농담에 낄낄거리고 있던 대표이사 옆을 지나가면서 나는 그의 귀에 가까이 다가갔다. 저라면 당장 주가부터 확인해 보겠어요. 내가 속삭였다. 택시기사는 신라호텔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조용한 시간 동안 백미러로 나를 계속 힐끗 쳐다보았다. 아마 비싼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왜 뒷좌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나는 우리 집 진입로에 차가 설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현금을 건네며 겨우 속삭이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 민준의 차는 주차장에 없었다. 그는 아마 아직도 갈라에 있을 것이고 아마도 내 굴욕을 그렇게 재미있어 했던 최 이사와 동료들과 함께 축하하고 있을 것이다. 현관문을 통해 걸어 들어갔을 때 집이 다르게 느껴졌다. 어쩐지 더 작아졌고 다른 사람의 삶에 속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일요일 내내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며 토요일 밤의 모든 순간을 되새겼다. 웃음소리, 민준의 침묵, 내가 주가에 대한 위협을 속삭였을 때 대표이사의 비웃음. 일요일 저녁이 되자 내 안에 무언가가 결정화되었다. 그들이 굴욕을 준 여자는 가련한 사람도 쩌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위험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풀어놓았는지 전혀 몰랐다. 월요일 아침 나는 마치 나를 과거의 나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타임머신인 것처럼 내 노트북을 쳐다보며 홈오피스에 앉아 있었다. 화면은 검었고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나는 그 반사 너머로 한때 부정투자로부터 연기금을 구했던 여자를 볼 수 있었다. 내 손가락은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던 근육기억으로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비밀번호가 하나씩 떠올랐고 몇 달 동안 거의 건드리지 않았지만 유지해온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블룸버그 터미널, 날트 기업 공시 데이터베이스, 산업분석 플랫폼. 혹시 몰라서 활성 상태로 유지했던 구독료가 갑자기 내가 쓴 돈 중 가장 현명한 돈처럼 느껴졌다. 가장 먼저 연 것은 넥스트온의 가장 최근 사업 보고서였다. 기업 법률 용어와 재무표로 가득 찬 페이지를 스크롤하면서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전문적인 갈망, 사냥의 스릴, 다른 사람들이 놓친 패턴을 보는 만족감. 네가 뭘 숨겼는지 한번 보자. 나는 화면에 대고 속삭였다. 1시간 안에 나는 첫 번째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주가를 끌어올릴 주요 발표에 의심스러울 정도로 가깝게 날짜가 찍힌 임원 스톡옵션 부여. 시점 자체는 기술적으로 불법이 아니었지만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임원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들을 포지셔닝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나는 공시를 통해
최 이사의 고용 기록을 찾아냈다. 그녀의 서명은 이러한 옵션 부여를 승인하는 문서에 나타났다. 그녀는 넥스트온에 18개월 동안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의심스러운 관행은 극적으로 가속화되었다. 분기별 수익 보고서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내 커피는 식어갔다. 회계 기준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익 인식. 보고 기간 사이에 기묘하게 이동된 비용. 적절한 설명 없이 다른 범주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연구 개발 비용. 어설프군. 나는 또 다른 불일치를 강조하며 중얼거렸다. 자신감 과잉에 어설퍼. 화요일 오후까지 나는 규제기관에 고발장을 채울 만큼 충분한 자료를 모았다. 하지만 고발은 조사에 몇 달이 걸릴 것이고 나는 더 빠른 결과를 원했다.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했다. 익명의 투자자 커뮤니티 게시물은 작성하는 데 3시간이 걸렸다. 나는 주식감시 견사 17이라는 닉네임을 선택하고 진지한 투자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분석을 작성했다. 넥스트온 테크의 적신호, 우려스러운 재무 패턴 심층 분석. 나는 임원 주식 거래와 회사 발표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차트, 수익 인식의 이례적인 시점을 보여주는 그래프, 넥스트온의 회계 관행을 업계 표준과 비교하는 표를 포함했다. 모든 것은 공시 및 규제 지침에 대한 정확한 인용으로 문서화되었다. 게시물은 수요일 아침 6시에 올라갔고 시장 개장 전에 투자자들을 사로잡을 시간이었다. 정오까지. 그것은 3개의 주요 투자 커뮤니티에 공유되었고 2개의 금융 블로그에 인용되었다. 수요일 저녁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다. 익명 게시물을 위해 만든 보안 계정으로 이메일이 왔다. 당신이 누구든 감사합니다. 저는 몇 달 동안 넥스트온의 숫자를 의심해왔지만 그것을 제대로 문서화할 전문 지식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려하는 내부자로부터 첨부된 문서들은 내 맥박을 빠르게 했다. 분기 보고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내부 이메일, 특정 비용 인식 지연에 대한 회의록. 가장 치명적인 것은 최 이사가 임원 옵션 부여 시점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논의한 스레드였다. 개발 비용을 다음 분기로 넘기고 이번 주 금요일에 베타 출시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옵션 부여가 만료되기 직전에 주가에 좋은 상승을 줄 것입니다. 라는 한 이메일이 있었다. 최 이사의 응답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완벽해요. 결과가 좋으면 이사회는 회계 처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목요일에는 또 다른 폭탄이 떨어졌다. 누군가가 갈라가 있던 토요일 밤에 게시된 넥스트온의 내부 메신저 채널 스크린샷을 나에게 전달했다. 최 이사님, 다들 서연 씨가 자기 이름표 봤을 때 표정 봤어요? 완전 대박. 김 부장, 이사님 진짜 그걸 하실 줄은 몰랐어요. 완전 사이다. 박민준, 걔는 자기 위치를 알아야 했어요. 임무 완수. 이제 우리한테 자기 전문적인 통찰력으로 귀찮게 하지 않을 겁니다. 스크린샷은 토요일 밤 11시 47분에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고 내가 갈라를 떠난 지 이 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최 이사는 내가 택시에서 울고 있는 동안 나를 굴욕시킨 것을 자랑하고 있었다. 나는 스크린샷을 저장하고 내 성장하는 파일에 추가했다. 패턴이 명확해지고 있었다. 최 이사는 단지 개인적인 관계에서 조작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직업적인 행동에서도 무모하고 오만했다. 금요일 아침, 나는 새로운 증거를 통합하여 후속 게시물을 올렸다. 이번 제목은 문화와 행위, 리더십 실패가 숫자를 넘어설 때였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다. 경제지 기자들이 넥스트온 테크의 홍보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투자 분석가들은 주식 추천 등급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다. 규제기관은 예비조사를 시작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홈오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켜보았고 몇 달 만에 가장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다. 모든 뉴스 알림, 모든 주가 하락, 넥스트온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분석가들의 코멘트는 최 이사와 민준이 내 능력에 대해 무시했던 모든 것에 대한 입증처럼 느껴졌다. 금요일 오후까지 넥스트온 테크의 주가는 12% 하락했다. 회사는 시장 분석가들이 제기한 최근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회계 관행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나는 그 내부 검토가 내가 이미 문서화한 것을 정확히 찾아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최 이사의 지문은 의심스러운 결정들 곳곳에 있었고 그녀의 오만함은 해명하기 불가능한 서류상의 흔적을 남겼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 이메일이 이제 쇄도하고 있었다. 현직 직원, 전직 직원, 의심스러운 관행을 목격한 공급업체들.
모두가 마침내 넥스트온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낸 사람과 자신들이 아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 했다. 한 메시지가 특히 내 주의를 끌었다. 저는 넥스트온의 주니어 회계사입니다. 최유진 이사는 몇 달 동안 우리 부서의 분기말 숫자를 조작하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저는 해고될까봐 두려워서 모든 것을 기록해왔습니다. 당신의 게시물은 제가 금융감독원에 직접 연락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저녁 갈라가 있은 지 정확히 일주일 후 나는 와인 한 잔을 따르고 한 주간의 성과를 검토했다. 넥스트온 테크는 3개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들의 주가는 자유낙하 중이었다. 기자들이 그녀가 만든 문화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최 이사의 전문적인 명성은 무너지고 있었다. 가련한 꽃뱀절이라고 불렸던 여자가 그 해기술 업계에서 가장 큰 기업 스캔들을 촉발시켰고 나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다. 민주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링크드인 상태에 따르면 그는 넥스트온 테크의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가 그의 사랑하는 회사를 무너뜨리고 있는 익명의 분석가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날 저녁 노트북을 닫으면서 나는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전문적인 만족감. 주식 감시견은 돌아왔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굶주려 있었다. 진실은 이제 탄력을 받았고 눈사태처럼 언덕을 굴러내려가고 있었다. 내가 할 일은 뒤로 물러서서 최유진 이사의 신중하게 구축된 세계가 그녀 자신의 오만함의 무게 아래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일요일 아침 내가 기다리던 전화가 왔다. 내 보안회선은 오전 7시 23분에 울렸고 상대방의 목소리는 한국경제신문의 금융저널리스트인 진명수 기자의 것이었다. 주식 감시견 47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례적인 방법인 건 알지만 당신의 넥스트온 테크 분석이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발견을 확장하여 일면 기사로 다루고 싶습니다. 나는 금요일 시장 마감 이후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 어떤 종류의 확장입니까? 저희는 당신의 문서 대부분을 독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저희 조사팀은 의심스러운 회계 관행에 대한 당신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포괄적인 폭로 기사를 내고 싶지만 저희의 출처 자료가 완벽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20분 후 나는 익명으로 진 기자에게 그의 기사를 반박할 수 없게 만들 추가 문서를 제공했다. 한국경제신문의 신뢰도는 내가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내 발견을 증폭시킬 것이었다. 월요일의 헤드라인은 이랬다. IT 유망주 넥스트온,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수사 착수. 기사는 내가 발견한 모든 것과 그들의 조사팀이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상세히 다루었다. 최 이사의 이름은 17번 등장했고 각 언급은 이전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오전 10시까지 넥스트온 테크 주식은 추가로 18% 하락했다. 매도 주문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거래는 2번 중단되었다. 나는 승리의 맛이, 나는 커피를 마시며 홈오피스에서 혼란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최 이사 개인에 대한 첫 뉴스 알림은 오전 11시 47분에 도착했다. 넥스트온 테크 최유진 이사, 조사기간 중 직무 정지. 나는 알림을 스크린샷 찍어 정의구현이라는 폴더에 저장했다. 민준의 열쇠가 현관문에서 돌아가는 소리가 오후 2시에 들렸다. 평소보다 3시간 이른 시간이었다. 그의 발소리가 우리 집 마루 위에서 무겁고 패배한 듯 들렸다. 나는 그가 입구 옆에 서류 가방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는 절대 그런 적이 없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내가 몇 년 동안 듣지 못했던 취약함을 담고 있었다. 사무실에 있어. 나는 넥스트온의 계속되는 주가 하락을 추적하던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그는 내 사무실 문가에 나타났고 5일 만에 오녀는 늙어 보였다. 그의 항상 완벽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으며 그의 비싼 양복은 구겨져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가 초대 없이 내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무슨 얘기? 최 이사님, 조사, 그리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네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안 좋아. 정말 안 좋아. 나는 브라우저 창을 최소화하고 그에게 온전히 집중했다. 어떤 종류의 안 좋은 상황인데?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어. 오늘 아침에 FBI가 최 이사님 사무실에서 문서를 압수했대. 형사 고발에 대한 소문도 돌고 있어. 그는 절박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 최 이사님과 2년 동안 일했어. 서연아.
만약 그들이 고의적인 사기의 증거를 찾는다면 그녀의 결정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든 연루될 수 있어. 심각하게 들리네. 심각해. 내 경력이 끝장날 수도 있어.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책상 너머로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내 분석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해. 금융조사에 관해서는 네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하잖아. 그들이 뭘 찾고 있을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아이러니는 숨이 막힐 정도였다. 몇 달 동안 내 전문적인 통찰력을 무시했던 남자가 이제 그가 틈새와 소규모라고 불렀던 전문 지식을 구걸하고 있었다. 왜 내 도움이 필요한데? 최 이사님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지 않아? 민준의 웃음은 씁쓸했다. 최 이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비난하고 단지 업계 표준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하지만 일부 문서들, 서연아, 내 생각에 그녀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조작했을지도 몰라. 그건 증권 사기죄가 될 텐데 그게 뭐가 될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스트레스로 갈라졌다. 무서워, 서연아. 내 경력에서 처음으로 내 전문적인 미래에 대해 진심으로 두려워. 나는 그의 얼굴을 살폈고 절망 뒤에 진짜 두려움을 보았다. 내 일부는 내가 한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동정심을 느꼈지만 더 큰 부분은 그의 세계가 그 갈라에서 내 것이 그랬던 것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정확히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거야? 최 이사님의 결정에서 나 자신을 멀리하는 데 도움을 줘. 내가 관여했던 문서들을 검토하고 어떤 것들이 수사관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 그는 잠시 멈추고 힘들게 침을 삼켰다. 내가 최근에 최고의 남편이 아니었다는 거 알아. 내가 네 전문 기술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우리 팀이잖아. 그렇지. 평생의 파트너. 9년 전 그 대학교 주차장에서 그가 했던 말들은 이제 공허하게 느껴졌고 몇 년간의 무시로 더럽혀졌으며 내 공개적인 굴욕 동안에 그의 침묵으로 절정에 달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파트너라고 생각했는데? 민준아? 그는 눈을 깜빡였고 분명히 그 질문에 대비하지 못했다. 무슨 뜻이야? 언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에 대해 내 의견을 물었어? 언제 마지막으로 내 전문 지식을 소중히 여겼어?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내 신뢰도를 공격했을 때 나를 변호해줬어? 이해가 떠오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연아, 만약 이게 갈라 때문이라면 모든 것 때문이야, 민준아. 갈라는 단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최종 확인이었을 뿐이야. 나는 책상 서랍을 열고 이 대화를 위해 준비해온 마닐라 폴더를 꺼냈다. 안에는 아파트 매물 목록 사본,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 그리고 내가 전념한다면 내 컨설팅 사업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그가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내 출구 전략. 당신의 소중한 멘토가 그녀 자신의 오만함으로 경력을 망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나는 내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재건하고 있었어. 나는 그에게 맨 위 문서를 건넸다. 그의 연봉보다 더 가치 있는 헤지펀드와의 컨설팅 계약서였다. 3명의 전 고객이 나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싶어해. 내 청렴성과 분석적 정확성에 대한 명성은 사라지지 않았어, 민준아. 단지 내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된 남편을 지지하기 위해 묻어뒀을 뿐이야. 그의 손이 계약 조건을 읽으며 떨렸다. 나를 떠나는 거야? 나는 나 자신을 구하는 거야. 차이가 있지. 하지만 최 이사님 조사, 내 경력,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최 이사님의 조사는 내 기술을 가진 누군가가 그녀의 관행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그녀의 경력은 그녀가 어설프고 오만했기 때문에 끝나고 있어. 네 경력은 네가 아내에 대한 존중보다 부패한 멘토에 대한 충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위태로운 거야. 민주는 한동안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그가 몇 년 전에 연결했어야 할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하는 정확한 순간을 보았다. 너 이 조사에 대해 뭔가 알고 있구나. 그렇지? 나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다. 나는 진실이 올바른 전문 지식을 가진 누군가가 파헤치기로 결정했을 때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 서연아,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갈라의 그 가련한 꽃뱀저리가 사실은 재무분석 박사 학위와 기업 부정을 폭로한 1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켜줬어. 나는 우리 침실로 걸어가 옷장에서 옷을 꺼내기 시작했다. 내가 몇 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했어.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내 능력을 숨기는 것을 멈췄어. 민주는 나를 따라왔고
내가 한때 사기성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데 사용했던 것과 같은 정밀함으로 옷을 여행 가방에 체계적으로 접어넣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냥 떠날 수는 없어. 우리 이거 해결할 수 있잖아. 안 그래? 언제부터 내 전문 지식을 존중할 계획이었는데? 최 이사님 형사 재판 후에 사기꾼과 연루된 내 경력이 회복된 후에 마침내 내가 변호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한 후에 그는 우리 침대에 앉아 내가 본 것 중 가장 작아 보였다. 내가 망쳤다는 거 알아. 갈라에서 뭔가 말했어야 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최 이사님은 그저 농담이고 네가 유머를 이해할 거라고 했어. 최 이사님이 미리 이름표에 대해 말해줬구나.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민준의 침묵은 내가 그날 밤부터 의심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가 행사 전에 너한테 카드를 보여줬지? 너는 내가 그 굴욕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을 알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녀는 그게 재미있을 거라고 했어. 나중에는 웃어넘길 거라고 했어. 나는 짐 싸는 것을 멈추고 그를 직접 쳐다보았다. 정말 그렇게 믿었어? 아니면 그냥 그걸 막을 만큼 신경 쓰지 않았던 거야? 그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 되었다. 나는 여행 가방에 지퍼를 잠그고 문으로 향했다. 우리 부엌 카운터에 나는 몇 주 동안 작곡해온 말들로 메모를 남겼다. 민준, 우리를 깨뜨린 것은 모욕이 아니야.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이야. 당신이 무시했던 그 여자가 바로 당신 멘토의 제국을 무너뜨린 사람이야. 다음번에는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것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지도 모르지. 서연, 그 집을 걸어 나오는 것은 몇 년 동안의 그림자 속에서 햇빛 속으로 걸어 나오는 것 같았다. 내 휴대폰이 또 다른 뉴스 알림으로 울렸다. 전 넥스트온 임원 최유진, 증권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 주식 감시견은 이제 완전히 깨어났고 그녀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다. 내가 찾은 아파트는 우리 집이 결코 아니었던 모든 것이었다. 밝고 깨끗하고 온전히 내 것이었다. 거실의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창문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았고 아침 햇살은 논쟁이나 조용한 저녁 식사에 기억이 없는 마룻바닥을 가로질러 쏟아졌다. 부엌은 작지만 효율적이었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저녁 파티를 주최하는 것보다 경력을 쌓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계획인 사람에게 완벽했다. 이사는 정확히 오후 한나절이 걸렸다. 9년간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모든 것은 내 차의 6개의 상자로 들어갔다. 나는 새 홈오피스 벽에 내 졸업장을 걸었다. 서울대 재무분석 박사학위, 국제공인부정조사관, CFE, 자격증, 그리고 내가 민준의 야망을 지지하기 위해 묻어두기 전에 내 작업을 인정해준 업계단체의 상들. 내 새로운 삶에 온 걸 환영해, 서연아. 나는 그 첫날 밤 욕실 거울 속 내 모습에게 말했다. 나를 쳐다보는 여자는 이미 달라 보였다. 어깨는 더 꼿꼿했고 눈은 더 맑았으며 입은 내가 몇 년 동안 지었던 사과하는 부드러움 대신 단호한 선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화요일 아침 모든 것을 바꿀 전화가 왔다. 화이트필드 캐피털의 패트리샤 모리슨이 3일 동안 나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다. 서연 씨, 저는 몇 년 동안 당신의 작업을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 최근의 기술 부문 불규칙성 분석에 대해서요. 그녀는 서론 없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당신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리서치 총괄이사로 필요합니다. 보상 패키지는 연봉 2억 원에 펀드 성과에 연동된 보너스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거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저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싶으시다고요? 우리는 당신의 분석적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전체 리서치 부서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문제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전에 문제를 밝혀내는 당신의 명성은 이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3주 후 나는 완벽하게 맞는 네이비 수트를 입고 내가 잊고 있었던 자신감을 가지고 화이트필드 캐피털의 유리벽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다. 내 명함에는 리서치 총괄이사 김서연이라고 적혀 있었고 내 이름이 우아한 글씨체로 적힌 것을 보는 것은 내가 몇 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자신의 조각을 되찾는 것 같았다. 내 첫 번째 임무는 잠재적 인수 대상으로서 한 바이오테크 회사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재무제표를 파고든 지 몇 시간 만에 나는 내 초기 컨설팅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패턴들을 발견했다. 정보를 주기보다는 감동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 같은 수익인식. 명확한 정당화 없이 범주 사이를 이동하는 연구 비용. 이 회사는 장부를 조작하고 있어요. 나는 오후 회의에서 패트리셔에게 말했다. 그들의 이상 임상 결과는 수익 예측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회사 회계의 개발 실패를 숨기고 있어요.
얼마나 확신하나요? 제 명성을 걸 만큼 확신해요. 나는 내 분석을 그녀의 책상 위로 밀었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는데 일주일만 더 주세요. 그러면 당신 펀드의 수백억 원을 절약할 보고서를 갖게 될 겁니다. 패트리셔는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신을 고용한 이유입니다. 내 전문성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전문적인 환경에서 다시 일하는 것은 몇 년간의 질식 끝에 산소 같았다. 내 동료들은 복잡한 재정 결정에서 나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다. 전략 회의 중에 사람들은 내가 말할 때 내가 끝내기를 정중하게 기다리는 대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내 통찰력은 수백억 원 가치의 투자 결정을 형성했다. 서연 씨의 분석이 방금 재앙적인 제약 투자로부터 우리를 구했습니다. 패트리셔가 월간 파트너 회의에서 발표했다. 그녀의 실사는 펀드에 약 400억 원의 손실을 입혔을 회계 부정을 밝혀냈습니다. 박수 소리는 진심이었고 얻어낸 것이었으며 진짜였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숫자 가지고 노는 사람으로 무시당하는 대신 내가 실제로 한 일에 대해 인정받고 있었다. 최 이사에 대한 구글 알림은 내가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던 목요일 아침에 도착했다. 전직 IT 임원 최유진, 연방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 첨부된 사진에는 내가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다. 한때 나를 위협했던 디자이너 수트와 당당한 존재감은 사라졌다. 최 이사는 연방법원 밖에 싸구려 재킷과 플랫슈즈를 신고 서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패배감에 움츠러들어 있었다. 무적을 투사하는 것으로 경력을 쌓았던 여자는 작고 평범해 보였다. 혐의는 심각했다. 투자자 공시 위조, 수익 보고서 조작, 그리고 증권 사기 공모. 각 혐의는 잠재적인 징역형과 보장된 직업적 파멸을 수반했다. 나는 기사를 2번 읽었고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느꼈다. 승리감이 아니라 조용한 만족감이었다. 정의는 복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실의 단순한 노출을 통해 구현되었다. 최 이사의 오만함과 어설픈 관행이 그녀를 무너뜨린 증거를 만들었다. 나는 단지 이미 그곳에 있던 것을 비추었을 뿐이다. 댓글 섹션은 잔인했지만 예측 가능했다. 이 사람이 회사 갈라에서 그 여자 굴욕 줬던 임원 아님? 한 독자가 썼다. 업보라는 게 참 타이밍이 절묘하네. 다른 댓글이 나를 멈추게 했다. 나 최유진 시절에 넥스트온에서 일했음. 그녀는 괴롭힘을 고성과 기준으로 위장하는 독성 문화를 만들었음. 드디어 누군가 그녀에게 책임을 물어서 다행임. 최 이사는 조작과 잔인함 위에 자신의 모든 전문적인 정체성을 구축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반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가 내 결혼 생활을 약화시키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 전략적 사고가 그녀를 재정적 위법 행위에서 자신감 과잉으로 만들었다. 민준을 떠난 지 6개월 후 나는 변화가 완료되었음을 깨달았다. 한때 가련한 꽃뱀쩌리로 무시당했던 여자는 이제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펀드 중 하나의 투자 결정을 이끌고 있었다. 내 분석은 수천억 원 가치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업계 간행물은 내 연구를 인용했고 다른 금융회사들은 매달 나를 영입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전문적인 성공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전적으로 내 자신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내 아파트는 다른 사람의 비전과의 타협이 아닌 내 취향을 반영했다. 내 스케줄은 다른 사람의 야망을 지원하는 대신 내가 도전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금요일 저녁이면 나는 발코니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들고 아래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끊임없는 긴장과 무시 없이 삶이 얼마나 조용할 수 있는지에 감탄했다. 더 이상 숨겨진 비판을 찾기 위해 모든 대화를 분석할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내 전문적인 통찰력이 가치 있게 여겨질지 아니면 무시당할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깨지기 쉬운 자, 주위에서 살얼음판을 거둘 필요가 없었다. 이혼 서류는 화요일에 도착했고 몇 달 전에 감정적으로 끝났던 것을 공식화하기 위해 내 서명만 필요했다. 민주는 손으로 쓴 메모를 포함했는데 나는 한번 읽고 파일에 넣어두었다. 서연아, 내가 입힌 상처를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알아. 우리 결혼 생활에서 항상 더 강한 파트너는 너였어. 나는 너무 늦기 전까지 그걸 볼 만큼 똑똑하지 못했어.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인정을 찾길 바라. 민준. 사과는 몇 년간의 무시 끝에 공허하게 느껴졌지만 인정을 해준 것에 감사했다. 민주는 자신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다. 실업, 최 이사와의 연관으로 인한 전문적인 불명예, 그리고 그가 가치를 두려고 했다면 그의 경력을 구할 수 있었던 아내의 전문 지식을 잃어버린 것,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나는 우리가 한때 어땠던 커플에 대해 생각했다. 편의점 와인과 무한한 꿈을 가진 두 명의 야심찬 학생. 그 파트너십은 진짜였지만 또한 깨지기 쉬웠다. 성공과 외부의 영향이 우리 기반을 시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살아남을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실패한 결혼의 잿더미에서 더 나은 무언가가 나타났다. 복수나 서욕이 아니라 부활이었다. 최 이사가 폄하하려 했던 여자는 그녀도 민준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번창하고 있었다. 진실이 모든 일을 했다. 나는 단지 그것에 빛날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다.